관세 공포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인들은 이것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삽니다.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필수 소비재의 대장이죠. 올해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500이 14% 하락에 육박하는 와중에도 코카콜라의 주가는 12.3%가 올랐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혼란해도 탁월한 주가 방어력을 보이는 기업 코카콜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주가는 관세 두려움이 커지는 와중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주당 73.55달러에 도달했죠. 물론 이달 3일과 4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 조치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코카콜라마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주가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투자자들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필수 소비재 섹터, 그 중에서도 코카콜라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소비를 줄이더라도 밥은 먹어야죠. 저렴한 햄버거를 먹더라도 콜라는 마셔줘야 하니까요. 코카콜라는 일단 꾸준히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1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06억 달러 언저리를 수월하게 넘어섰죠. 주당 순이익도 55센트로 시장 예상 52센트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해 계속해서 견고한 이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코카콜라 제로슈거 상품의 성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로슈거 상품이 13%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향상을 주도했습니다. 당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탄산음료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탄산음료 시장은 제로 슈거 덕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탄산음료 시장은 497억 달러, 약 72조 원 수준에서 2034년에는 7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평균 성장률만 4%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수치죠. 특히 기존 제품보다 설탕 함량이 낮거나 제로 슈거 등 저칼로리의 기능성 음료 선호도가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제로슈거 음료 시장만 볼 때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4.7%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잠깐 코카콜라의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는 캔으로 된 코카콜라 상품을 만든 회사가 코카콜라일까요? 아닙니다. 원액, 즉 시럽과 음료 베이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원액은 전 세계에 위치한 라이선스 보틀링 파트너들에게 판매되는 형태입니다. 보틀링 파트너는 코카콜라로부터 구매한 원액을 현지에서 조달한 정제수, 탄산, 감미료와 혼합해 최종 음료를 생산합니다. 이후 음료를 병이나 캔에 담아 패키징하고 이를 소매점, 자판기, 레스토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공급한 형태죠. 제로 슈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는 제로 슈거 성분의 핵심인 원액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고요.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포함해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 특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죠. 즉 코카콜라는 원액 제조에 집중하고요. 전 세계 독립적이고 지역화된 보틀링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운영합니다. 이런 구조는 코카콜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효율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시장에 맞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전 세계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코카콜라의 위상이 펩시 제로 라임에 완전히 밀려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달에 공개된 음료업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 탄산음료 시장에서는 코카콜라 판매량이 19.2%로 여전히 1위를 압도적으로 지키고 있고요. 닥터페퍼와 펩시콜라는 각각 8.3%를 기록하면서 코카콜라에는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칩니다. 특히 닥터페퍼가 8.34%, 펩시가 8.31%로 근소한 차이로 닥터페퍼가 앞섰습니다. 펩시가 40년간 유지해온 2위 자리를 잃은 것이죠. 모건 스탠리는 G세대 음주 감소로 미국의 증류주 산업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젊은 소비층의 수요에 따라 건강 음료를 출시하고 있는 청량음료 기업들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카콜라는 배당도 줍니다. 1960년대부터 매년 배당금을 증가시켜왔고 현재까지 6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배당킹입니다. 올해 기준 코카콜라의 연간 배당금은 주당 2.04불로 이는 2024년에 1.94불에서 약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환산 기준 3% 내외의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해 왔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2.86%로 다른 고배당주와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주가 방어력도 좋고 배당까지 주는 겁니다. 그럼 코카콜라의 관세 위기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외국산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캐나다에서 알루미늄을 수입해 캔을 생산하죠. 그래서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코카콜라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 평가합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포장재가 전체 비용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컴퍼니 CEO는 알루미늄 캔 가격이 상승할 경우 페트병 사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탄탄한 소비층을 바탕으로 생산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소비자층을 지니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점에서 제조단에서의 원가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코카콜라의 장기 전망은 밝습니다. 필수 소비재인 만큼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신흥국에서도 비만과 당뇨병 등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로슈거 제품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코카콜라 제로슈거가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카콜라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사는 현실, 코카콜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